반갑습니다. 오늘 국서원 전국 강연 콘서트 강사진 미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3회차 미팅이고요.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 정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강 소식이 개신대학원의 대학교에서 개신대학원에서 이번에 제1학기 정보 설계 과정 개강을 저는 어제 그제 화요일 날 했습니다. 생산형 독서 코칭 과정으로 해서 우리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 훈련 독서 교육 과정 그거를 아예 여기다 탑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15주 찍은 거를 우리 앞으로 전국 강연에 나가서 클럽 팀장 있잖아요. 클럽 팀장이나 코치 교육할 때 쓰는 영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작업 지금 하고 있어요. 15주짜리 3시간씩 15주짜리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신학대학원 제3학기 정보소통 과정, 융합형 저술 코칭 과정이죠. 요거는 이제 우리 강사진들이 공부해서 생산형 독서니까 결국 저술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저술로 넘어간 단계를 토대로 다시 제2차 생산에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 저술 특강 못 들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저도 이번에 처음 전환점을 마련했어요. 사실 기존 지금 저술 코치하는 거 글쓰기, 책쓰기 그 코칭 많이 하잖아요. 그것과 차별화가 도대체 뭐지? 하는 부분을 이번에 찾아냈어요. 진짜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2시간짜리 들어보면 와 이거다. 이게 진짜 인공지능 시대에 진짜 능력을 개발하고 생산, 즉 10가지 생산을 우리가 방향을 잡아줬잖아요. 그 10가지 생산을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를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꼭 그거 내용 보시고 이렇게 진행하는, 그러니까 거기 핵심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아 참, 네, 깜빡했네.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저술 코칭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저술이란 뭐냐 해서 정의부터 바꿨어요. 저술을 우리는 책을 쓴다라는 쪽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접근했는데, 이번에 저술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내가 연구하는 분야의 정보의 중복을 제거하고 누락을 채우고 오류를 해결해서 완성된 정보를 만드는 것, 이걸 저술이라고 한다. 예.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분야의 일을 할 때 실패할 확률이 줄어지는 거죠. 지금 현재 10년 단위 실패율이 95%고 5년 단위 실패율이 청년만 해서 지금 75, 80대에 가깝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분야의 정보를 완벽하게 다 뚫고 나서 어떤 일을 시작한다면 실패율이 거꾸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패율이 5%에 가까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술의 개념을 그렇게 바꿨고요. 두 번째 개념은 저술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형 저술이다. 설계를 하고 나서 저술하니까 글을 쓰는 시간은 사실 5%밖에 안 되는 거죠. 나머지는 설계가 핵심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번 저술 코칭의 가장 큰 핵입니다. 그래서 그날 오셨던 분들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사실 전문가 과정이나 석사 과정 공부하기 쉽지 않은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다 참여하기로 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동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저술 특강은 하나의 어떤 핵을 바꾼, 물론 설계 자체는 이미 핵을 바꾼 건데 1차 그 저술을 할 때 모양 내기 저술 있잖아요. 이름 내고 명함 내기 저술, 그런 것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우리는 전문성의 역량을 어떻게 갖추는지를 밝혀낸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3학기 정보소통 과정은 바로 그 관점에서 시작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올연 동행 소식은 제2회 제주도로 가기로 했습니다. 10날하고 10일 2날 함께 가게 되는데, 비행기로 가게 되니까 일찍 끊어야 비행값도 좀 저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일찍 가면 좀 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방향 전환권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재 오늘과 내일의 학교하고 국서원하고 함께 공동사업을 추진했잖아요. 그래서 기존 방향과 신규 방향으로 정리해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강의 주제는 진로, 진학, 학습, 독서라는 측면에서 정리를 했었죠. 보여드리면 자, 이게 이번에 최종 정리된 겁니다. 저희가 이걸 편집을 다시 맡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거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 거는 정말 너무 형편이 없었어요. 그랬다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진로, 진학, 학습, 독서, 인성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이걸 보시면 최종안입니다. 미래 역량 콘서트로 방향을 잡았고, 그리고 기관 학생 학부모 대상, 소개는 단독 콘서트, 강연자 한 명이 가서 하는 거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협동 콘서트, 강연자 여러 명이 가서 각자 좀 하고 토크도 하는. 그 다음에 주요 대상은 학생교사, 도서관, 교육청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거의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초중고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콘서트 주요 내용은 진로 콘서트에 대한 내용, 그 다음 진학 쪽, 그리고 학습 쪽. 네,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 역량, 그리고 인성 역량, 그리고 나서 이제 그동안 했던 단체 활동들, 이게 이제 오늘 학교, 오늘과 내일 학교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이게 저희가 했던 이거 300회가 아니라 3000회인데 잘못됐네. 그 다음에 굉장히 초대형 행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행사 많이 해봐야 별 도움 안 돼요. 학생들은 이거 모여갖고 뭘 들어. 진짜 모양 낼 뿐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진짜 저희 행사 많이 했어요. 거의 11년에 우리 곡선 만든 다음에 정말 초대형 행사 어마무시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결과물인데 콘텐츠들이 있고요. 네, 여기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신규 방향입니다. 신규 방향은 이건 이대로 진행합니다. 이거는 제안서를 그대로 뿌릴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쪽에서 전담해서 할 방향이 이쪽이에요. 이게 생산형 독서라는 말이 생산이 뭐예요? 진로예요. 그렇잖아요. 진로라는 게 좀 생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진로 생산, 진로 독서라고 그러면 왠지 어느 쪽이 나을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진로 독서 그러면 학교 공부 열심히 하라는 소리인지 생산형 독서 그러면 좀 더 현장성이 더 부각돼서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진로 생산 독서라고 했는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독서 학습, 교과서도 결국 지문이니까 그러면서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요즘 체험하고 나서 체험을 문제 해결 과정으로 끌고 나가잖아요. 학교 수업 요즘에 그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데 이따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강의 대상은 저희는 일반까지 독서는 일단 초중고 뭐 일반 대상까지 다 포함이 돼요. 강의 기관은 도서관, 기업체, 관공서. 여기 전국 도서관이라는 말에 여기 학교가 들어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이 학교가 몇 개죠 전국에? 10,000개 아닌가요? 학교. 그러니까 전체가 한 10,000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 11,000개, 그리고 일반 도서관 10,000개. 그래서 약 20,000개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 20,000개의 대상이 우리 넓입니다. 강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 강사들이 해요. 여기는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다가 가니까 통일성은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교육 수료자 독서도 전문가를 해서 우리는 여기서 통합된 강의 매뉴얼, 강의 교재 이런 거를 같이 주고 같이 강의를 해서 전국을 하나의 그 블록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같이 공유하고 그 다음에 요청 기관을 맞게 확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규 방향은 이렇게 있고 우리는 이번에 이렇게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기존 방향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제안서를.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진로 진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생산형 독서를 뒤에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둘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는 함께 들어가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번에 홍보와 관리를 양 기관이 나눠서 하기로 했어요. 양 기관이.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네 하고 우리는 우리 해요. 그럼 우리는 우리 하는 과정에서 독서를 중심으로 같이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예 이번에 통합해 가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방향 전환 이렇게 지금 하게 됐다라는 점. 자, 그래서 이제 사업 방향에 대해서 어서 오세요. 자리 하나 잡으세요. 좋은 자리로. 네. 자, 사업 방향에서 먼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4차 산업 진로 체험 사업이 하나 있고, 이제 이번에 하는 것이 생산형 진로 독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4차형 산업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4차 산업 진로 체험 사업은 운영 주체가 재단법인 열린복지재단, 그 다음에 주식회사 열린숲. 이 주식회사 열린숲은 일반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산림청 산하의 법인인데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6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특이한 주식회사예요. 산림청에서 요청을 받아서 주식회사를 내고 산림청이 인가를 해서 산림청 사업을 모두 할 수 있는 주식회사예요. 현재까지 대한민국 6개 지금 등록되는데 이게 지금 6번째 등록한 업체입니다. 열린복지재단의 그 김윤경 회장이 단 일주일 만에 냈다고, 일주일 만에 낸 걸 자랑하고 있어요.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국서원이 함께 참여합니다. 운영 배경은 AI 시대를 대비해서 교육 제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대부분 현장 체험하면서 문제 해결형 학습으로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모델이니까 한번 잘 봐보십시오.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학습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쉬는 시간에 화장실 문을 딱 열면 그 안에 또 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모두 깨끗한 화장실을 쓸 수 있을지 교과서도 선생님도 다뤄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 물을 안 내리는 거지?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국영수 사과를 공부하는지를 보라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교과서 가지고 지문 넣고 공부하는 건데 옛날 학습이라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사상 최대 수업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설문조사는 사회죠. 예, 사회에서 사회를 배우는 거죠. 예. 사람들의 의견을 찾아내는 거죠. 계단이 있잖아요. 다른 지주가 여유 있게 앉아있지 못하는 무섭다는 거를 발견했어요. 이제 화장실이 무서워하니까 급하게 나오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니까 화장실을 무서운 분위기에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제 미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화장실 문제 해결 프로젝트에서 국어, 사회, 음악, 미술, 상체, 수학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수업이 이거 하나를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선생님이 한 분이니까. 예, 예, 초등학교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상황을 해결해서 아까 시트지 사러 가면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말을 할 거냐. 그럼 자기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사장님 만날 때 말할 내용들을 정리해보고, 그렇죠? 어떻게 말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인가 연습해보고. 예, 그 다음 설문조사
아까 이게 사회죠. 인터뷰하고 설문하고 그다음 미술, 공간 변화. 예. 이렇게 문제 하나를 일상 문제를 발견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앞으로 그 대세입니다. 그럼 대학도 이렇게 하는 대학이 이미 지금 미네르바하고 그 브라질인 거지 뭔 이따 나오는데 그쪽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 수업이 지금은 이제 우리 초등학교는 정식 수업이 있겠지만 그 수업 안에서만 이렇게 하겠지만 수학, 설문 결과 통계 내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선생님의 이야기는 여기다 안 넣는데 선생님이 그럼 어떻게 수업을 지도했느냐? 얘들한테 방향만 제시해주고 나가버린대. 선생님이 있으면 얘들이 자꾸 선생님한테 묻는데 이렇게 자기들이 검색하려고 하지 않고. 근데 선생님이 없으면 할 수 없이 이제 검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찾아내는 거죠. 초기에 이거 부모들 반응 어땠겠어요? 초기에. 이래갖고 수업 합격이 되는 거야. 뭐 왜냐면 공부라는 것은 전통적인 방식이 있는데 다들 염려를 많이 하고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학생들의 반응도 그렇고 학생들의 태도도 그렇고 모든 영역에서 얘들이 좋아질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TV까지 나오게 되는 사례가 된 겁니다. 자, 쭉 한번 보죠. 실제 이제 작업 들어가는 신발장 할 때마다 막 뚜껑 열었다 닫으면 꽝 소리 나고 막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네. 이게 수학이죠. 실제로 우리 사업하다 보면 쓰는 수학만 써요. 사칙 연산하고 이런 비율표 이 정도만 쓰지 누가 미분적으로 쓰나요 수학에서? 네. 이건 이제 기술이네. 문 떼어내고 하는 것들. I've been 4 years in a conventional university, and it was really boring. You just went to class, you listened to the teacher, and you left. 이게 몬드라곤이죠. 예, 몬드라곤 쪽에서 하는 이 스페인 쪽이죠. 이게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아주 이제 스카이대를 합격한 애가 포기하고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현재 스킬이 내 8시까지 와서 그냥 힘들려고 열심히 왔어요. 친구들이랑 이게 TV에서 후배들이 부러워하시잖아요. 아우,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한다? 오, 그랬는데 어떻게 캠퍼스가 없다는 게 장점이 될까요? 아니면 세상에 직접 뛰어들어서
거기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인터넷에서 끌어다가 세상과 또 맞닿으면서 학습을 해나갈 수 있다는 구조 자체가 정말로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셀프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 역시 물론 중요한데 이제 그거를 실제로 구체화시켜서 세상에 내놓고 그걸 사회에 임팩트를 주기까지 그 팀원들과 함께 협업하는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를 정말 절실히 느꼈거든요. 밤에도 좀 활성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됐어요. 들어갈 수 있는 게 다를 것 같아. 이문수랑 이쪽에 계단이 있는데 여기가 있어요. 여기랑 있는데 같은 완전 다른 느낌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길을 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이 이제 그 교수인데 디자인의 이제 핵심이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균형과 아름다움인데 이제는 디자인이 실용성으로 가는 거죠. 그 정약용이 시에 대해서 물었을 때 시가 국민을 돕는 시가 아니라면 그거는 그냥 창고에서 나오는 시다 이런 것처럼 모든 것은 다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유익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그러면은 외형적인 어떤 포장이나 그 미적인 아름다움에만 충실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디자인 문제가 어떤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닿고 있는 어떤 고령화 문제, 또 인구 결용 문제, 여러 가지 사회나 어떤 문화 문제에 우리가 부딪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디자인의 디자인 학습의 방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초등학교에서 2건, 그 다음에 대학에서 몬드라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디자인 건양대학교 이제 여러 사례를 뽑아가지고 현재 학습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저도 이제 이런 스타일의 학습을 평생 해왔고 꿈의 학교도 이런 스타일로 해왔죠. 어떤 문제를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또 자기 자신에는 능력이 되고, 그러니까 사회와 분리시키지 말자는 거죠. 현재 학습은 학습과 업무 능력, 학습 능력과 업무 능력이 어떻게 돼 있냐라고 물으니까 박사학위에서 다 조사가 됐습니다. 학습 능력이 뛰어나면 업무 능력도 뛰어나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꺽쇠가 이렇게 되니까 업무 능력이 학습 능력보다 커요. 학습 능력은 정보만 다루는 거고 업무 능력은 삶을 다루면서 정보까지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고 업무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지금 상황 중심의 문제 해결 과정을 진행하는데, 그 문제 해결 과정에 뭘 필요로 하느냐, 이 친구들이 문제가 느껴지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온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제 이걸 학습 능력, 그 다음에 이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고력. 그러니까 정보가 필요해요. 근데 정보를 언제 필요로 하느냐?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때마다 필요한 정보를 찾아오는 작업. 근데 찾아온다는 게 무엇이죠? 학습이라는 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학습은 주어진 걸 그냥 공부를 해야 된다는 관점이었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저는 사실 꿈의 학교 때부터 계속 이렇게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별로 없는데 뒤로 가면 정말 능력이 달라요. 그게 요즘에 와서 이렇게 이제 방향이 잡히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제 일반 모든 학교가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미 정보 과목이 딱 있어서 점수를 내야 되고 등수를 만들어내는 이게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면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러이런 변화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게 시작점이죠. 제가 지금 대학부를 지난해까지 운영을 했거든요. 5명 데리고. 그때 공부했던 지금 진화라든지 예지라든지 이 아이가, 진화는 PD 준비하다가 이 공부를 하고 나서 PD를 버려버리고 요걸 지금 한 거예요. 예지는 하다가 대학 시험 준비하다가 수능 준비하다가 이거 공부하고 나서 야 이거 수능 필요 없구나, 이게 능력이구나 하고 수능을 포기하고 지금 여기서 같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알고리즘 사고였거든요. 그 알고리즘 사고를 애들이 해보더니 야 진짜 놀래더라고요. 야 이게 정말 능력이었구나 라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아무튼 이런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 상태에서
학교는 이제 갈수록 현장 학습이 많아지는 상황인 거예요. 현장으로 많이 찾아가야 돼. 그런데 이제 현장을 찾아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학교 학생이 500명, 1500명이야. 어떻게 현장을 움직여요? 그래서 요즘에 하는 방법이 단체 체험학습이야. 맞죠? 요즘 체험학습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업체들은 또 체험학습 현장을 만들어주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4차원 진로 체험학습도 바로 그런 일종입니다. 자, 파일을 잠깐 보시면 이거거든요. 여기서 소프트웨어 여기 이제 요거 알고리즘을 활용한 역량 개발, 이게 이제 저희가 첫 시간을 맡아서 진행할 거예요. 이따가 수업 시간표에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언어 코딩 학습, 이게 이제 1일과 1박 2일 캠프. 그 다음에 코딩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드론 소프트웨어 캠프, 3D 프린팅, 그 다음에 VR, 그 다음에 스마트 메이커, K-탑 댄스라고 했죠. 국악 체험. 네,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캠프가 이루어집니다. 한번 이제 캠프 시간표를 보면 이건데요. 여기가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역량 개발 전략. 이게 뭘 말하냐면 이 ICT 캠프를 동기화시키는 거죠. ICT 캠프란 결국은 알고리즘 역량을 개발하는 거다. 그러면 첫 시간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캠프가 진행되는 곳곳에 우리 강사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1일 날은 요거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2박 3일짜리는 진로 여기. 이게 알고리즘, 이거 우리가 찾아가고, 여기가 진로 설계. 이것도 우리가 찾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캠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박 4일 쪽 있죠. 그리고 이거 언어,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만약 학교에다 제안서를 그쪽에서 지금 넣고 있거든요. 제안서를 넣었는데, 이거를 선택했다 그러면 캠프팀이 우리가 가서 캠프팀은 우리가 이거를 총체적으로 1일 캠프, 1박 2일 캠프를 다 진행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데 이 제안서를 지금 뿌리고 접수를 받고 하는 건 전부 저쪽 열린 숲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게 넘어오면 강사나 필요한 과정만 진행을 해주면 되는 거죠.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탄천 유원지 쪽을 내서 거기에 학생들을 학교 단위로 들어오게 해서 진행하는 이제 그런 캠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영 목표는 체험형 학습이 확장되어 문제 해결형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알고리즘 언어 코딩 기술을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것. 운영 절차는 전국 체험 캠프 강연회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1일 캠프, 동기 강연, 2일 캠프에서는 동기 강연과 진로 설계. 요거 시간을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천 캠프는 우리가 진행하는 겁니다. 1일 캠프 동기 강연과 언어 코딩 캠프에서 우리가 진행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방금 봤던 언어 코딩 캠프가 방금 보셨던 내용입니다. 이제 운영 준비는 현재 강사 훈련 지금 준비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지금 계속 직원 8명이서 지금 전국 학교를 다 탐방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영동군에서 지원하는 관공서 중심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규모가 워낙 크잖아요. 탄천 유원지나 문학 경기장이나 그 다음에 영동군 그 민주지산 유원지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률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우리는 강사 훈련하고 강사 파견 관리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관리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 이번 이 강사진에서 준비를 같이 해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생산형 독서 쪽입니다. 운영 주체는 국민독서인지문화원 쪽에서 하고 주관은 올리온 독서문화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법인 이제 그룹 법인의 내용인데, 현재 저희 올림그룹이 국민독서 인지문화원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올련연구소, 올련독서문화운동, 이게 올련독서문화원입니다. 네, 이게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부설 올련독서클럽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후원은 이제 각 기관들이 같이 참여하게 될 겁니다. 운영 배경은 AI 시대가 되면서 독서의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교과서 정보가 더 이상 배워야 될 이유가 있냐라는 고민들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면서 AI가 그 정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정보의 기초만 배우는, 그리고 나서 전문성을 하나 가지고 나머지는 현재 사회에서 나오고 있는 새로운 정보를 배워야 되는 거죠. 아까 저술특강에서 하나 지금 새로운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저술에서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남이 모르는 거를 저술로 하는 거. 이게 이제 창의, 노벨상급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나와 있는데, 이미 정보는 나와 있는데 이제 막 나온 신규 정보, 이걸 책으로 만드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알려진 정보를 가지고 융합하는 거. 많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어. 그래서 기자들이 로봇 취재 기자는 뒤로 가서 로봇 책 꼭 쓰잖아요. 네, 그래서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쉽게 풀어주는 거. 네, 이렇게 세 가지 저술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독서가 바로 새로운 정보나 정리된 정보, 그 다음에 이 문제 해결형 정보들을 먼저 습득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학습 분야가 된다는 거죠. 교과서는요, 12년 공부하고 있으면 진짜 완전히 도태 됩니다. 최근에 나온 다큐에서 봤는데, 구글하고 전 세계 그 10대 기업에 속한 데가요, 직원 선발 기준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졸업한 놈을 뽑아가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유망하면 뽑아가 버려요. 너 4년간 이거 배우고 있을래? 그잖아요. 대학원에 추적을 해가지고요, 이미 뛰어난 놈이 있잖아요. 그냥 그거 배우는 시간이 필요 없다는 거죠. 차라리 우리 회사 와가지고 새로운 거 보고 공부를 하고 연구해라 이거예요. 어차피 너는 기본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지. 요즘 지금 입사 기준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4년간 대학에서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게 도태라는 거예요. 야,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지난번만에, 예? 좋게 변하고 싶어요.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똑똑한 애들은 박차고 막 나가는 거예요. 예. 연구할 애들은 남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입사의 한 흐름이, 우수한 회사들은 전부 네가 뭘 공부했는 정보 양을 보는 게 아니라 너는 얼마만큼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냐만 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 회사에 와서 그냥 새로운 걸 연구해라. 예. 정보 내용이야 뭐 이거 하나 저거 하나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면서 그 사례들을, 수업 중에 뽑혀간 애들 사례를 보여주는데, 그게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네,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 과거에 인류가 남겨놓은 정보를 배우는데 12년을 썼고 대학까지 14년, 16년을 썼는데, 이제는 인류가 남겨놓은 정보 중에서 뭘 배우고 뭘 안 배워야 되는지 그걸부터 설정해야 돼. 근데 그건 국가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는 이미 지금 주어진, 얼마나 많은 시스템이에요, 이게. 교사들도 다 그거 배워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보량을 10분의 1로 줄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냥, 그죠? 개벽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못해요, 지금. 제가 만약 학교를 설립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인류가 남겨놓은 지식 10%, 나머지 90%는 어떻게 나누느냐? 새로운 지식, 그 다음에 현재 나와 있는 지식을 융합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연구, 이렇게 나눠야 돼. 그러니까 현재 사람들이 뭘 궁금해하느냐? 최신의 드론에 대해서 궁금한다. 그럼 드론 많이 나와 있어. 그걸 총체적으로 읽고 정리해서 핵심만 딱 정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 두 번째, 최근에 나온 기술,
이제 0.1%만 아는 지식을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연구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신규 지식이죠. 예. 그 얼리 어댑터라고 그러나요? 먼저 배워갖고 내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지식을, 아니,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걸 연구하는 거. 요 세 가지로 90%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창의적인 역량을 가진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AI 시대의 독서의 가치가 갈수록 더 중요한 상황이 될 거라. 그 다음에 문광부의 핵심 사업인 독서. 다른 무엇보다도 독서가 가장 기반인 사업인데 돈은 7천억씩 매년 투입이 되는데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도서 구입비 보니까 얼마나 떨어졌던가요? 10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어요. 그런데 출판사는 또 반토막 올랐어. 이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현재 상황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우리 언어 인지 기술이 완성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상황을 토대로 우리는 운영 목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AI 시대가 요청하는 온리원 진로 역량. 온리원이 일단은 새로운 분야, 나만의 것. 아까 말한 세 가지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첫째, 가장 쉬운 것이 융합형이에요. 이미 나와 있는 거 요약해서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주제는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지만 정리가 안 된 것들을 설계형으로 정리해요. 인지기술은 이게 100% 되잖아요. 100% 됐죠. 뭐 책만 모아가지고 그냥 그것만 정리해서 사람들이 쉽게 난이도만 설정하면 되거든요. 먼저 대상. 요즘에 지금 뜨고 있는 분야가요. 어른들이 좋아했던 정보들을 대상을 타겟을 설정해요. 초등학교 6학년. 그럼 6학년에 맞게 이것을 재편집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 출판 시장이 커지고 있어. 그러니까 학생용으로 번역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막 나온 분야 있죠. 지금 막 개발돼서 이제 책이 막 서양에 막 나왔는데 한국에는 없는 이런 종류. 그런 논문에는 나와 있어요. 그럼 논문을 찾아 뒤져가지고 그 분야를 연구한 다음에 내가 제일 먼저 내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 5년 전에 책을 우리가 빨리 내자. 그때 인공지능 책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정보는 엄청나게 수집되어 있었는데 책 내자 하다 보니까 다 나와버렸어요. 너무 아쉽죠. 이게 실행이 참 중요한데 자료는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책을 못 내고 우리가 뒷차를 타는 이런 꼴이 됐는데 어쨌든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빨리 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사회가 요구하는 것인데 답이 없는 것들. 이것을 찾아서 연구하는 거. 이렇게 해서 책을 내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온리원 진로 역량이에요. 먼저 여기서 방향을 잡고 그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산으로 가는 거죠. 1차 생산은 지식입니다. 1차 생산은 지식, 2차 생산은 사회화 작업이죠. 그래서 요즘에 누구죠? 그 유튜브에서 돈 많이 버는 애, 여자 작가 김새. 김새? 김새. 그 친구 2014년에 책 하나 내놓고 책 팔아서 돈 번 게 아니에요. 그 책을 만들었던 경험을 가지고 유튜브에 컨텐츠를 만들고 이제 강의라고 볼 수도 없어. 하는 걸 가지고도 저렇게 그걸 2차 컨텐츠라고 하죠. 2차 생산.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정보가 완벽하게 있어야 이걸 가지고 2차 생산을 해도 오류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청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거의 85%의 실패율, 5년 만에. 만약 그 친구들을 먼저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사업하고 싶은 분야에 저수를 먼저 하게 했으면 어떨까? 아마 청년들한테 이걸 먼저 얘기해 준다면 진짜 먼저 6개월도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 분야의 책을 모두 모아서 내가 지식 정보를 완성 정보로 내 안에 구축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 망할 일이 별로 없어요. 실패할 일이 별로 없다고. 바로 이것이 2차 생산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1차 생산은 무조건 학교도 국영수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정보 습득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교양정보 수준에서 너무 오랫동안 12년, 16년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한 학생이 1년 정도만이라도 자기 한 분야만 꽂혀가지고 그걸 완성정보로 끌어낸 다음에 그걸로 무언가를 하면 실패율이 줄어지는 거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청년들에게, 지금 청년 창업 인구들에게 이걸 제공해야 돼. 안 그러고 그냥 창업한다고 달려들고 하는 친구들이 지금 실패율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생산형 독서 문화 운동은 1단계, 책을 읽는다, 읽고 나서 설계를 한다, 그리고 그걸 저술로 먼저 만든다. 그 다음에 그 저술을 가지고 2차 생산을 들어간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전략을 한번 제시합니다. 잘 보시고, 이게 만약에 이 시대에 정말 플랜이다, 대안이다라고 생각되면 5년 전에 인공지능 책 써야 된다 하면서 못 쓴 것처럼 그걸 하지 말고, 이거 대안이다 싶으면 우리가 몰려들자고 집중해서 진짜 이 부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계의 플랫폼을 완전히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성공 전략은 제가 크게 이렇게 나눴습니다. 먼저 신뢰성 형상, 전국적 홍보, 생산형 결과, 온오프 결합. 이게 제가 지금 연구한 내용을 총 종합해 본 내용입니다. 신뢰성 형성은요, 크게 문광부하고 제휴가 돼야 돼요. 뭐 안 돼도 상관없겠지만, 뭐 문광부에 이름을 쓴다든, 우리가 전국법인이거든요. 현재 문광부의 전국법인이 6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원래 법인이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독서법인이. 다 있어, 독서법인이. 안 내주는데 원페이지 북을 가지고 차관한테 직접 들어간 거죠. 차관이 직접 승인해갖고 나온 거야, 이게. 네, 모철민 차관이라고. 안 그러면 전국법인이 안 나와요. 지방법인에 간단한 거기 나오는데, 그래서 문광부의 이름 후원을 받든지 예산 후원을 받든지 정책 후원을 받든지 아무튼 후원을 받아서 갈 겁니다. 명칭 후원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명칭 후원은 최소 조건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도종환 장관에게 편지를 지금 써서 직접 전달이 되는 형태로 보내고, 40쪽짜리 우리 사업계획서 있죠. 이번에 지금 사업계획서, 생산형 독서 사업계획서를 이미 만들어서 그걸 지금 전달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신뢰성 형성이죠. 두 번째는 저명인사 지원 구조입니다.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거는요, 리딩 스타, 책을 읽고 성공한 사람들 최대한 우리가 선발을 한 다음에 개인 컨택 아니면 초대 컨택 있죠. 어떤 호텔로 불러서 초대한 다음에 사업 설명하고 하는 방법.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전화 약속하고 전화로 얘기한 다음에 영상을 주는 거죠.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영상 들고 하면 신뢰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잘 아는 이상희 장관, 전 장관, 그 다음에 김용진 박사 같은 사람, 사회적인 레벨이 이미 있는 사람이 우리하고 얘기됐어 이제. 그래서 지난주에 만났어요. 이번 주 만났구나. 김용진 박사 만나서 당신이 그럼 앞장서 보시오, 그렇게 얘기 제안을 했는데, 그분한테 얘기해서 그 지인들한테 영상을 보게 하는 거죠. 보고 네가 한번 결정해라.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나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어령, 도올, 김영옥, 이상희 전 장관들을 우리가 만든 영상을 가지고 주고, 당신이 정말 이 생산형 독서, 책을 읽었으면 생산이 돼야 된다. 그걸 기술적인 생산이 돼야 된다. 이런 쪽에 1분 영상이든 5분 영상이든 10분 영상이든 하나 찍어줄 수 있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의 이름을 대거 끌어내려고요. 그렇게 해서 저명인사 지원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냥 이름만 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몇 분짜리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유튜브에 올려놓은 강의 중에 우리가 찾아가지고 독서에 관한 부분이 있다. 그럼 그 부분만 잘라가지고 이 부분 영상을 우리가 대표로 써도 되겠냐. 뭐 그거에 다 찬성하겠죠. 자기 영상 써준다는데. 방안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선발한 다음에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는 것. 두 번째는 이미 기존 영상에서 독서 영상 발췌, 보급, 승인,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명인사 지원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굉장히 신뢰가 되는 거죠. 벌써 대한민국의 지성인들, 이혜령부터 시작해서 다 나선다면 이건 초대형 하나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뭐 저야 이제 이런 큰 일들을
그동안 뭐 계속 해왔었으니까 예, 뭐 이런 일 하는 거에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 이제 실제 도서를 공급하는 업체 중에 교보문고가 지금 최고 났습니다. 왜냐하면 교보문고는 설립 자체가 대한민국 독서를 통해서 인재를 만든다라는 그런 목표로 해서 제가 그 교보문고 권 사장한테 직접 우리 사업할 때 같이 들었는데 내부적 지침이래요. 밖으로는 안 돼 있고 서점에서 책을 훔쳐가다 걸려가면 절대로 나무라지 마라. 그건 이제 내부적 지침이야. 외부로 하면 진짜 사람들이 다 들고 갈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이제 훔쳐간 사람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데려다가 훈계하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책하고 같이. 이거 아는 사람만 이제 그 내부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촬영해서 공개. 그러네 진짜 공개해버리고 있네 지금. 그래서 교보문고하고 제휴를 해서 교보문고가 이 일을 앞장서도록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이제 추진할 겁니다. 저는 이제 교보문고하고 이전에 또 사업을 같이 한 적이 있어가지고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교보문고 그 사장 한 분이 또 저하고 아주 친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참여 멤버들에 대한 지원 혜택. 이게 뭐냐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초기에 지금 여러분 이거 참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강사진으로. 강사진은 사실 참여라고 볼 수 없어요. 혜택이지. 강사진은 혜택입니다. 그럼 참여 멤버란 뭘 말하느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강사진은 여기서 혜택을 입는 거고 누가 참여하는 거냐? 이번에 리딩 스타 쇼를 하는데 노재성 팀장이 리딩 스타 쇼를 맡아서 운영하기로 했어. 이건 참여하는 거죠. 네. 이런 것이 참여예요. 이분들에게는 이로 인해서 생긴 혜택을 어떤 형태로든 쉐어하겠다는 거죠. 이 사업을 통해서 생기는 혜택이 첫 번째 혜택은요. 전국민 회원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회원 플랫폼이 있으면 뭐든 사업해도 다 되죠. 그렇잖아요. 회원이 1000만 명이 있다. 그럼 1000만 명 위해서 뭔 사업을 하면 성공 못하겠어요. 그죠? 예, 회원 플랫폼을 쓰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본으로 주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아마 초대형 플랫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회원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오게 될 거고 그런 회원들을 토대로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이 이 위에서 모든 광고가 다 되는 거죠.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예. 참여 기준은 강사는 제외입니다. 이건 혜택이에요. 이건 혜택입니다. 강사는 제외입니다. 참여 기준이 뭐냐면 이번 이 업무에 실제 업무에 참여하는 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지원 혜택은 첫째 플랫폼 회원 사용권이죠. 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이 안에서 다 풀어갈 수 있도록 이게 기본 사용권으로 주고 두 번째 사업의 우선 사업체에서 우선적으로 그 지원 사업체 우선 지원권 그 외에 뭐 기타 여러 모든 지원권을 계약서로 작성해서 여기 초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예 이 지원들을 같이 해주는 걸로 가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했던 가장 큰 사업이 독서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이 그 짧은 기간 했던 사업은 그때 알툴즈하고 했던 홍보 인원 1000만 명, 현장 인원 10,000명 이렇게 된 게 그게 가장 짧은 년에 큰 사업이었고 두 번째 큰 사업은 아가피아 독서교육 때 했던 거 전국 거의 300여 개 교회에 프랜차이즈가 진행됐던 거 그리고 학습지가 초중고 12년 과정이 다 만들어져서 전국에 뿌려졌던 거 그 다음에 독서교육이 거의 200회 이상의 독서지도사 양성이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해왔던 일인데 이번에 일이 이제 아마 제가 했던 일에 가장 역대급 가장 큰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참여하는 분들에게 충분한 혜택을 주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뢰성 형성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 홍보 전략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리딩 스타쇼. 네, 이거는 정말 지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예, 울렁거리는 사업이에요. 근데 저는 정말 이상해요. 왜 사회에서 이게 독서로 성공한 사람을 정말로 매주 한 명씩이라도 방송에 내서 그 이야기를 스토리화 시킨다면 이거는 독서 문화혁명이 되거든요. 아이들의 꿈속에 연예인은 들어있어도 독서로 성공한 사람은 안 들어있어. 혹시 제 나이 또래 한 50대 전후 되는 사람들은 이런 거 경험하지 않았어요? 책상 앞에 이 셰익스피어라든지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걸어놓고 이걸 보고 막 꿈을 세우고 했잖아요. 요즘에는 다 진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연예인들은 0.1%만 사실 먹고 살거든요. 나머지는 다 생계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문화가 발생했지? 실제로 독서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은 실패율이 적어요. 독서는. 이렇게 너무나 뚜렷한 것이 왜 이렇게 사회에서 간과되어 왔지? 그래서 내가 리딩 스타쇼를 생각하고 있어서 정말 가슴이 막 벅차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가 이 일을 빨리 장악해서 전 세계로 확산시켜야 된다. 이제는 얘들도 알죠. 이거 하면 내가 안정적인 미래를 찾겠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독서 스타들을 끌어내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저걸로 하죠. 인터넷 방송을 가지만 이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는 진짜 방송에서 매주 한 명씩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 그 10대 부호들이 다 독서가들이고, 그죠? 우리나라의 대부호들도 다분 독서예요. 삼성 이건희부터 독서들, 그죠? 독서 인재들이잖아요, 다. 연예인 중에서도요, 진짜 책 읽는 애들은 거물급들이에요. 이런 구조를 어떻게 쉽게 놓치고 갔지? 누가 일부러 뺀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제 얘기 들으면서 느낌이 어때요? 진짜 그렇죠? 언론이나 이런 매스컴은 현대 이런 걸 보이는 거 따라가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뭐 정치, 경제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지금. 참 이상해. 어떻게 그렇게 됐지? 자극적에서 맞아요. 예. 그런 걸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누구도 이걸 손을 안 댄 것 같아요. 미처 못할 수도 있고.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예. 그러니까 나는 청소년들이 꿈이 뭐냐 그랬을 때, 청소년 꿈이 뭐냐 물었을 때, 와, 나는 이어령체로 되고 싶어요. 이런 생각. 나는 그 기업체 중에서 책 많이 읽은 기업체의 수장들처럼 되고 싶어요. 이게 왜 꿈으로 안 나오지? 그런 분들이 리액션이라던가 예. 그런 게 없잖아요. 맞아요. 상관이 없으니까 눈에 안 들어오는 책 읽는 사람들은요, 과장 발언 잘 안 해요. 그 과장 발언을 하는 애들은 진짜 이상한 사학가들이야. 책 읽는 사람은 이게 내가 지금 말하면서도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잘 안 해요. 그렇죠? 책 읽는 사람은, 예. 그럼요. 결과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말이 이 현실과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거 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책 읽는 사람들이 드러나지를 잘 않고 실무에서만 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다행히 또 인공지능의 시대 앞에서 우리가 이거를 방향을 잡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리딩 스타쇼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금 세팅을 해서 풀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일들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내일 바빠 이렇게 하시면 그냥 강사 활동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정말 내 미래를 위해서도 이거는 내 발판이 되겠구나. 아까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우리가 한번 놀아보자고. 그리고 이걸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플랫폼으로 만들어 버리자는 거죠. 그 플랫폼이 이제 이 아래 온오프 결합 전략인데 이따가 보시고요. 자, 이게 이제 리딩 스타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국 독서 강연입니다. 이거는 일자리 창출이에요.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훈련받은 분들, 강사들, 교육받은 분들, 인지 코칭과 공부하신 분들, 독서 지도사, 현재 독서 지도사 약 5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 독서에 자격 받은 사람들을 전부 끌어내서 곳곳에 투입을 해서 전국 독서 강연을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이거 영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상은 준비해 놓되 가능하면 지역에 갈 때는 다 강사를 보내자고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수익을 쇄화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자리 창출과
술과 연결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홍보와 동시에 전국적 홍보 사업과 관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 기업체, 그 다음에 학교, 교회 이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강연회를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형 결과 전략이죠. 이게 안 되면 사실 이건 또 하나의 무리에서 핀 안개와 같습니다.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국에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리딩 스타트에서 동기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디로 오느냐? 여기 아니면 여기로 와야 돼. 무조건 이 둘 중에 하나로 와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은 유지가 돼요. 독서클럽은 매주 하다 보면 분명히 좀 더 배우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되고 훈련을 받고 싶은 욕구를 느낀 다음에 꼭 훈련을 받게 돼요.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아가피아 운영할 때 강연 듣고 간 사람은 그 다음에 수년 지나서 오더라고요. 요즘에 재미난 걸 저희가 느껴요. 이번에 저술득 강했는데 상당수가 7년 전에 8년 전에 막 알았던 분들이 와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보면서 아 저분들 그동안 그러면 계속 보고만 있었다는 소리예요. 정보는 계속 전달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을 우리가 중간 단계를 못 만들어준 거야. 매주 모이는 어떤 중간 모임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더 빨리 인지를 하고 오거든요. 실제로 아가페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매주 모이는 모임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모임에 왔다가 참여를 안 하고 있지만 거의 6개월 안에 거의 다 독서 교사 양성 과정으로 거의 왔어요. 그게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다. 그래서 독서 클럽은 뭐냐면 동기는 됐는데 돈 내고 참여하거나 시간을 내서 참여하는 게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당장. 그런 사람은 독서 클럽의 중간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 흔히 뭐 지난번에 그 영화 하나 나왔죠. 그 신의 아들? 아니 신의 뭐였죠? 신과 함께. 예, 신과 함께가 그 중간에 무슨 뭐 층이 있었죠. 사람이 죽고 나서 거기에 있다가 이제 어디로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중간 단계의 독서 클럽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돈 내지도 않아도 되고, 그죠? 그냥 자유롭게 들어온 곳이야. 자유롭게 들어와서 있다가 참여하고 하다가 계속 정보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거 해야 되겠다 라고 하고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코치 양성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일자리 상대 강연 쪽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 단계의 이 부분 이제 카톨릭에서는 연옥이라고 그러고 신의 아들에서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중간계. 예, 중간계. 그 중간계. 예.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예,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중간 어딘가에 이 기착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지속적인 정보를 접하고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서클럽은 부담 없이 쉽게 와서 누구라도 같이 진행할 수. 근데 문제는 독서클럽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것은 독서팀장이에요. 클럽 팀장. 클럽 팀장에게 수익이 생겨야 돼. 그럼 팀장들은 팀장 교육을 여기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인지 코치 양성 사업 안에 뭐가 있냐면 독서 클럽 팀장 교육이 있어요. 두 번째는 독서 강사 교육이 있어요. 여기 하나 이제 강사 교육과 코치 교육은 좀 다르긴 한데 여기가 독서 코치 교육이 있어요. 네, 이렇게 세 개의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 더 있네. 예? 요 클럽 팀장하고 달라요. 클럽 팀장은 클럽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이고 이 코치는 실제로 이제 인지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인지기술 코치고 이거는 이제 강의를 하는 거고 코치하는 거하고 또 강의는 달라요. 그래서 전국 강사 활동이죠. 이 코치는 할지라도 강의는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실제 기술을 가르치는 거고 이거는 강사 활동이고 이건 클럽을 운영하는 가장 작은 시간에 예를 들어서 뭐 한 10시간 정도 클럽 운영하는 방법만 그 정도만 해서 클럽의 팀장으로 세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클럽 팀장이 되면 이 사람은 이 교육을 받게끔 할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 교육을 받고 이제 이걸 가르치는 수익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는 마지막 단계가 그거죠. 교수 전문가 과정. 요게 이제 석사나 지금 전문가 쪽에서 이제
최상위 교육입니다. 이게 제 1단계. 예. 요 두 개는 이제 같은 레벨이고 교수 전문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생산이 일어나야 되죠. 그럼 독서 클럽에서는 지속적으로 매주 책을 읽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클럽에 안 들어와 있으면 책을 매주 안 읽거든요. 여기서 이제 생산형 독서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독서 활동이 진행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도 전부 다 이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이 독서 클럽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 클럽 안에 안 들어있다면 우리도 생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가르치고 나는 생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독서 클럽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도 생산을 하고 또 클럽 팀장도 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산형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온오프 결합 전략입니다. 이게 이제 원페이지북 시스템에 이걸 탑재를 하는 거죠. 여기가 원페이지북인데 이 안에다가 지금 독서 클럽을 온라인으로 생성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거기서 통계 활동이 이루어지는 독서 클럽이 여기서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원페이지북이 또 여기서 제공이 될 거예요. 독서 클럽이 하는 단계에서 1단계가 우리가 뭐였죠? 느낌 의견 쓰기. 2단계가 저기 카드 뉴스, 독서 카드 뉴스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계를 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가지고 여기다 올려서 계속 자기가 여기서도 생산이죠. 책 한 권 읽고 카드 뉴스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책을 무상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독서 클럽에서 도서 지원받기 플랜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도서 지원받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생산형으로 어떤 형태든 카드 뉴스 생산 등 이렇게 해서 도서 지원받기. 그럼 원페이지북에가 이제 원페이지북 시스템 안에 원북 지원, 그 다음에 서평 지원 등의 이제 정보가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웹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웹 시스템은 여기서 돌고 현장에서 만나고 이것은 우리가 통계로 남는 겁니다. 다행히 이번에 저희를 위해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독서 어디더라? 어디서 만들어 놓은 건데 어디더라? 이것도 여러 개 해놓으니까 좀 헷갈려 죽겠네요. 말로 할게요. 어디냐면 사단법인 책 읽는 사회인가? 책 읽는 아무튼 그 하나 있어요. 거기서 전국 독서 모임을 등록을 다 시켜놨어. 그러면 이제 그쪽에 연락이 되더라고. 독서 팀장한테.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다 독서 웹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모든 독서 모임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화상회의가 화상 독서 클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온오프 결합 전략을 만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총 크게 4가지의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어떻게 이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토론을 좀 하고요. 여기서 직접 하죠. 그럼 이제 잠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지금 제가 총 요렇게 왜냐면 어떤 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임계치가 넘어서 올라가도록 주변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온도든 뭐든 다 맞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런 정도의 구성을 가지면 웬만한 이 웬만히 이제 독서를 우리가 진행해 나갈 때 전국적인 활성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하나의 장애물을 전부 제거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이제 이외에도 더 좋은 제안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핵심이고 진행 절차는 요거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이 얘기니까 여기서 잠깐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보시면서 여러분 의견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두 번째 이런 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을 것 같다. 이제 자유롭게 여러분 의견들을 한번 돌아가면서 얘기를 잠시 하고 그리고 이제 진행 전략을 마지막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서영경 소장님부터. 우리는 딱 이렇게 해줘야 제일 편하네요. 안 그러면 앞으로 내가 해야 되나 막 이런 그죠? 괴로움을 덜기 위해서. 최적으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뭘 해가면서 뭘 덧붙일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원장님들 아이디어 주시는 거에 그때그때 소통하고 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고 해서 뭐 중간에 해가면서의 뭐 변동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예, 참고로 이제 우리는 이제 강사진이고 앞으로도 이런 회의를 진행할 텐데요. 이제 어떤 안건이 하나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말하라고 그랬을 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 능력이 결정돼요. 결국 능력이란 것은 공부해 온 거 푸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남이 2개를 말하면 내가 플러스 3개를 말해버리고 그럴 때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빠진 게 뭐지? 오류가 뭐지? 그죠? 예, 수정할 게 뭐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하고 들었으면 여러분 이미 여기서 이거보다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이게 원래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어디 가도 뭘 딱 들으면 제일 먼저 저거의 핵심이 뭐지? 저거의 배경은 뭐지? 어떤 배경에서 이게 나왔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들이 그 사람도 못 보는 게 내 눈엔 다 보이죠. 왜? 기준을 먼저 내가 찾으니까. 이 사람들은 기준도 안 찾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 유머 쪽에 가장 앞서 있는 사람 한 사람, 유머를 매주 만들어내는 사람이 이 사람. 지금 10여 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코칭을 요청했는데 가서 코칭을 하는 과정에서 유머의 핵심 기술이 뭐냐고 물었더니 모른대. 그냥 떠올라서 한대. 그래서 나는 이제 유머의 핵심 기술이 뭔지를 찾아주려고 그 사람이 하는 유머 캠프 3일을 내가 일부러 참여를 했어. 3일 동안 듣고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매핑을 해주고 유머의 핵심 기술의 기준, 어떻게 유머가 나오는지 나도 몰랐어 그때까지. 몰랐죠. 나도 몰랐죠. 자기도 모르는데 내가 알겠어요. 근데 내가 3일간 듣고 유머는 어떻게 생성이 되는가의 원리 그리고 생성시키는 기술 요걸 다 찾아서 전달해주고 코칭을 끝냈거든요. 저는 이런 게 이제 익숙하거든요. 왜 어떤 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걸로 어떻게 기술을 만들어내는지는 법칙이 그것도 법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이 무슨 얘기를 하면 이제 그렇게 찾아내갑니다. 질문. 네. 예. 그럼 자유롭게 하세요 이제. 저는 하나 늘 강의 들으면서 네. 생각한 게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는 독서는 생산형으로 네. 독서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 생산형 쪽은 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정도에 좀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애들한테는 기본 독서라는 네. 것이 이제 특히 말해서 요즘에 뭐 어른들도 하다못해 이제 인문학 열풍이 나잖아요. 고전 열풍, 인문학 고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생산을 할 때 더 풍성하게 해주고 더 많은 또 창의성이 발휘가 되고 그렇죠. 이제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 대부분 어떤 그런 거를 많이 어릴 때 많이 독서를 통해서 어떤 그 상상력이랄까 뭐 이런 것들 많이 키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어떤 생산력 쪽으로 가게 되면 물론 거기서 어떤 것이 아이디어도 나오겠지만 더 풍성하다든지 더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약하지 않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을 저는 이제 그 어린애들이나 초등학생들이 그런 쪽을 더 많이 맞춰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수학도 아까 저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실제로 사회에서 미적분 안 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수학의 어떤 실용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수학의 가장 큰 거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대로 저는 아까 상상력이랄까 상상력, 직관력 이런 수학을 공부함으로써 그게 많이 길러져요. 그런 것이 길러진 상태에서 어떤 것을 할 때 이제 실제로 진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이제 플러스가 많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놓치지 않았을까 이제 현재 지금 하시는 그 부분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수학도 이렇게 실용적인 부분을 뭐 나중에는 발휘가 되겠지만 어떤 그런 수학을 통해서 어떤 그런 것을 길러지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실용적인 부분에서도 약하다. 그래서 현재 코딩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그 코딩이 어떤 알고리즘보다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대로 사실 생각 코딩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언어로서 하는 코딩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언어 코딩이 더 잘 되려면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이 잘 돼야 풍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 방향이 더 저는 더 중요하지는 않지 못했던 굉장히 필요한 거고 그런 거를 또 애들한테 키워줘야 지금 이 교수님 말씀 이것들이 이제 커지는 거지 이것만 자꾸 주장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약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정리해보면 인문학적 그 상상력이 한 바탕에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학적 사고도 또 갖춰야 된다. 그 얘기 두 가지 맞죠? 네. 그럼 제가 잘 이해했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학까지는 이 활동에서 손을 댈 수는 없어요. 독서니까. 그래서 또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례를 이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사업은 수학이라는 것은 일단 학교에서 하는 걸로, 그건 우리가 그쪽에 넘겨놓고 우리가 하는 것은 학교에서 잘 못하는 거. 그다음에 일반 사회까지 연결되는 독서 쪽에 관한 부분. 이제 인문학 쪽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인데 결국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는 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책을 오랫동안 읽다 보니까 정보의 폭격. 그러니까 책을 뭐하건 읽으면 정보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정보 간의 연결과 융합이 일어나면서 나도 모르게 상상력이 생기는 걸. 그걸 인문학적 상상력이라고 대부분 사람이 불러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오랜 시간을 걸려야 돼. 책 한 권 읽고 나서 다음 책 읽을 때까지 또 가는 시간대에 또 앞에 것도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인문학적 상상력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동안 해왔던 그 독서 형태 그래프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 예.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상적인 현재 독서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인문학적 상상력의 두 번째 방법도 당연히 체계형으로 가야 돼요. 설계형으로.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저도 이제 완벽하게 된 건 아닌데 톨스토이가 했던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책을 처음 읽는데 1시간 읽고 2시간 생각하라. 저는 그게 정말 그렇게 20대 때 그렇게 와닿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책 한 권 읽고 나면 이렇게 했어요. 저자의 핵심. 그래갖고 책 읽고 나면 챕터별로 핵심을 딱 정리해요. 그 다음에 이 핵심에 대한 나의 의견. 의견을 또 제시했어요. 이 두 가지를 꼭 했거든요. 지금 노트가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그 시킨 대로 한다고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근데 그게 바로 이제 그냥 단순히 읽고 정보가 누적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읽고 나서 그 읽은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설계까지 못했지만 읽고 나서 읽은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과정. 이게 이제 체계적 사고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인문학도 저는 이렇게 이제 그 뒤로 어떻게 읽었냐면 스피너의 책이다 그러면 스피너의 책을 다 읽어요. 그러고 나서 이걸 체계적으로 정리를 다 해버려요. 한 사람 완전히 뚫어버립니다. 일상적으로 이렇게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한 주제를 읽고 완전히 체계를 잡는 거죠. 이게 여기까지 가면 진짜로 10년을 인문학 독서로 방금 말한 인문학 독서는 10년을 읽어야 될 일을 이거는 1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좀 기술적인 독서들이 앞으로는 지금 제공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생산형 독서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제가 좀 보완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같이 서로 의견들을 좀 나누는 얘기니까요. 이제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 하다 보니까 자유롭게 이제 순서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자, 그다음 또 다른 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과연 이번 우리가 독서 사업이 지금 이렇게 체계화 지금 현재 성공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들을 지금 다 찾아내서 지금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목표하는 걸 잘 달성하겠느냐, 또 더 추가할 부분이 있겠네요. 타이프로
그냥 제한적으로 포즈만 보내드렸거든요. 아, 그랬어요? 왔어요? 그거를 컨셉만 완성하면 예, 그렇게. 예. 이거 어젯밤에 잠 안 자고 준비한 하다가 잘못해서 포즈만. 이거에, 표지만? 네. 내용 넣고? 표지 핵심 컨셉이요. 예. 생산만 강조를 하시니까 아, 사실은 이 기술이나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 생산 쪽으로만 강조하는 게 굉장히 먼 거리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기억나는 독서, 알아내는 독서, 그리고 창의 생산되는 독서, 이 세 가지 컨셉을 항상 동시에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 이렇게 다운이 안 되지? 나왔어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이번에 나가는 메인 표지거든요. 제안서 나갈 표지인데, 온유한 진로를 만드는 비법, 독서 코딩 콘서트라고 한번 해봤어요. 독서 코딩이라는 말로 설계형을 해봤는데 좀 익숙하지 않으면 이제 이거는 어쨌든 의견들을 좀 들어서 아래는 기억나는 독서, 알아내는 독서, 진로 생산 독서. 생산되는 독서. 생산, 진로 생산형, 네? 기억나는, 알아내는, 생산되는. 생산되는 독서에 네, 그렇게. 하면은 예, 그리고 여기다가 다직종 소량 일자리 시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일자리 이제 내가 만들어야 돼. 그래서 독서로 나만의 진로를 만드는 비법, 학습, 시험, 창업, 취업, 강의, 저술, 창의, 창업, 있구나, 창의 등 해결 비법. 이렇게 해서 이제 메인 페이지가 나가고, 지금 말한 내용들이 이제 이 안에 조금 전에 요거 있잖아요. 다직종 소량 일자리. 일자리가 별로 없고, 예. 직종은 많아지고. 예. 생각 코딩이 참 좋던데만. 생각 코딩. 미 써먹어진다, 그죠? 우리 진표가 지금 쓰고 있어요. 네. 예. 원래 여기서 쓰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우리는 언어 코딩으로 가고 있어요. 언어 코딩? 네네. 왜냐면 언어 인지학이기 때문에 언어 코딩. 예. 언어 코딩. 예. 언어는 너무 광범위해요. 네?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그렇지만 외국어를 말하는 건 아니고 언어로 생각하니까. 생각도 언어로 하니까. 왜냐면 우리가 보세요. 고대 존재론이 아톰이었단 말이에요. 아톰에서 1400년도에 데카르트가 사고가 존재다 라는 생각한다고 존재한다. 사고로 바꿨어요. 그리고 다시 비트겐슈타인 2000년에 와서 1900년도에 와서 사고는 언어다. 그래서 언어 철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인간 존재는 언어로 규결된 거예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언어는 물론 사고 안에 들어있고. 언어 코딩하면은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로. 그렇게 생각이 또 될 수 있겠구나. 언어 하면은 어떤 자바 언어, 자바 언어, C 언어 이렇게 생각해서 코딩하면 그런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언어 코딩이라는 말은 안 쓰죠. 거기서도. 그런데 안 그렇지만 써요. 어쨌든 연결이. 그렇게 생각이 떠오를 수 있구나. 부제어가 같이 잘 다녀요. 부제어로 잘 다녀야 되겠다. 나의 생각을 언어로 코딩한다. 오케이. 그렇죠? 나의 생각을 언어로 코딩한다. 그렇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면 되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방향 이름도 요거는 이제 우리 앞으로 수정 가능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쪽으로 여러분과 함께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뭐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지식에 대한 거를 이렇게 관심이 약간 세 가지. 네네네. 그쪽인데 그거를 알려면 이제 어떤 외국인 것들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일반인들이 어떻게 그런 방법을 빨리 알 수 있는 건. 지금 구글 번역기 하면요. 구글 번역기. 거의 뭐 우리말처럼 보여요. 해보세요. 지금 요즘에 거의 우리말이에요. 진짜 이거는 그 외국 사이트를 가서 외국 사이트 가가지고 검색어 놓고 치면 그 외국어로 먼저 나오잖아요. 한번 원래 해볼게요. 진짜 기가 막혀요. 지금 세상이 이런 세대가 왔다는 건 천운이에요. 천운 우리한테는. 그죠? 자, 눌러볼게요. 자, 번역 눌러볼게요. 이제 한번 눌러놓으면 그 다음에 계속 되거든요. 이거 홍보네, 이거는. 잠깐만.
여기 있어요. 네. 자, 눌러볼게요. 예, 거의 뭐 이제는 방송된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NRI와 많은 공화당들이 오랫동안 반대 총기 규제 조치를 채택했습니다. 이게 뭐 지금요 이 정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천운을 타고난 사람들이야.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겠어요? 예. 예, 지금 그러니까 외국어 배운다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직하면 미국이 지금 외국어 학습을 내려놓고 코딩 배우라고 그러겠어요. 5년만 더 젊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잘 보세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요 앞으로 언어 학습의 방향은 제 말대로 할 겁니다. 외국어는 전부 이제 배우지 않고요. 모국어로 가지고 정보를 얻는 능력과 모국어로 가지고 깊이 사고하는 능력. 언어로 사고하거든요. 이 모국어로 공부하고 모국어를 깊이 있게 사고할 수 있고 그로서 정보를 얻는 요게 중요하지. 이제는 외국어를 번역하는 아무 의미 없어. 이제는 진짜로. 이건 뉴욕타임즈에서 이미 5년 전에 이제 외국어는 수업 시간에 사라질 것이다 라고 5년 전에 선포했고 벌써 지금 그때 이거요 작년 11월이거든요. 작년 11월 재작년 11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재작년 11월이 분기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언어는 안 될 거다. 완전 통역이 안 될 거다. 완전 번역 안 될 거다. 다들 의견이 분분했어요. 근데 작년 11월에 일이 벌어진 거죠. 구글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통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짰는데 그 알고리즘이 인류의 언어를 딱 나눈다면요. 7만 년 전에 사피엔스 유전자가 생기고 5천 년 전에 문자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AD 200년에 종이 개발하고 그 이후로 지금 요게 하나의 기준이에요. 네, 그 정도예요. 이거는 2016년 11월이에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때만 해도요 치면은 이거 완전 읽을 수가 없었어.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이걸 이용해서 타파고가 나오고 지금 전 세계 통역이 자동화된 거예요. 요게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외국어 배운다고 막 휩쓸러 다니고 하는데 지금 이제 시기가 끝난 거예요. 예, 통시통역이 이제 다 되죠. 스마트폰 딱 끼고요. 이어폰 딱 꽂고 지금 외국인과 통화하면 바로 한국말로 들린다니까. 이런 세상이 와버린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한글로 검색하면 가능해요? 이건 이제 영어로 지금 그건 나도 안 해봤어요. 검색은 아마 영어로 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근데 영어를 한글로 하는 거는 아주 잘 나오는데 예. 한글을 영어로 할 때 좀 어려워요. 한글을 영어로 바꾸는 거. 예, 그거는 그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아직 말뭉치 빅데이터가 부족해요. 그래서 문광부에서 지난해 투자해가지고 5억 개 말뭉치 만드는 걸 3년 작업을 지금 투입했어요. 그럼 3년 이후에는 지금 영어하고 똑같아져요. 일본하고 영어는 기가 막혀요. 거의. 일본은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다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말뭉치가 없어. 그냥 투자를 못했던 거죠. 이번 투자 기간 끝나면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말뭉치라고 그래요. 언어뭉치.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도 실제로 글을 읽을 때 이만한 글을 보게 되면 이 문장이 익숙하면 빨리 들어오잖아요. 예, 이 말뭉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덩어리가. 예, 우리가 덩어리로 인식하지 단어를 연결해서 하지 않거든요. 예, 그것을 말뭉치라고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일이나 네. 그런 독서 지도하시는 분들은 네. 여기에 왜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체내적으로 독서토론 모임 같은 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사람이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지. 예, 맞아요. 예, 제일 빨리 나온다. 그런 어떤 그 전략이 필요해요. 그거. 예, 중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홍보 전략에서 기존 독서 모임 유도 전략이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 부분 좀 의논을 좀 더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다른 독서 모임을 한다 할 때 내가 언제 가지? 이 생각을 거꾸로 하면 되잖아요. 지피지기니까. 내가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하는 거 들어보니까 저거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언제냔 말이에요.
탁월할 때. 그렇죠. 탁월할 때. 한계에 내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저쪽이 탁월할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저쪽이 못한다 그러면 시시시 웃고 만다고. 그렇지만 탁월하거나 내가 문제에 부딪히면 당연히 엿보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주도권을 잡고, 그러니까 문화를 주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 브랜드를 쓸 때 내 값어치가 올라가요. 그쪽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을 때, 아니 그러니까 이쪽이 브랜드가 높으면, 그렇죠. 문화 브랜드가 높아지면 이쪽으로 딸려오죠. 그래서 어쨌든 외부의 시스템들을 이쪽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그만한 위력, 그렇죠? 그 전까지는 방관 많이 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건 역사의 한 흐름이죠. 한 패턴이에요. 방관하면서 지켜본다고. 그러다 슬쩍슬쩍 와서 가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언어인지 기술 이번에 책 나온 거를 대서특필할 거거든요. 왜냐면 진짜니까. 한국 언어 교육, 한국어를 배울 때 정말 10배 빠르고 쉽게 배울 수 있잖아요. 우리 기술을 이용하면. 국어라는 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국어는요, 문법을 중심으로 한 언어 활용으로 가요. 그러니까 초중고 12년 동안 보면 문법을 많이 배워.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렇게 문법을 배우니까 글이 어려운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도 글을 제대로 못 써요. 근데 이 기술은 진짜로 짧은 시간에 다 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신문지상에 이렇게 나가요. 국어교육의 혁신, 혁명. 그동안 해왔던 문법교육에서 문법의 100분의 1만으로도 언어교육의 혁신이 이루어진다 하고 맞습니다. 자랑삼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 봅시다. 국어교육, 언어의 혁신 뭐 이렇게 나오면 전문가들이 제일 관심을 먼저 가져요. 근데 와서 교육받지는 않아. 그치? 교육은 하면 창피하니까 안 받는다고. 그러고는 주변 지식을 막 습득하려고 그래. 그때 우리가 뭘 주냐? 교육과정하고 영상과정, 책 이렇게. 책을 주고 밑에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을 모집한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 3주 과정으로 전문가들 대상으로 공부합니다. 하고면 옆에 책 소개하고 전문가과정은 책부터 사지 교육과정 안 와요. 그죠? 근데 책을 읽었는데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제 교육과정 올 때는 영상을 먼저 온다고. 전문가들은 현장 잘 안 와요. 자기 자신의 위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상황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언어인지 기술을 세상에 한번 그림을 그려내는 거죠.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 출판이 되면 이제 바로 진행해요. 또 다른 아이디어, 생각들 있으시면. 참 오늘 우리 소개할게요. 지난번에 참 맞다. 인사 다 했죠. 우리 독서 모임에서. 다 했죠. 오늘 또 초청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하십시오. 저는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주제넘게 말하는 주제 넘으셔도 됩니다. 그 창에는 그런 데서 나오니까. 송 교수님이 조금 전에 의견 개진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하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제 의견을. 네네네. 뭐든 좋습니다. 송 교수님이 머리가 원래 기상하니까 원래는 빼십시오. 전체 윤곽을 스크린 안에도 딱 거기에서 딱 찍어내실 수는 있지만은 평범한 사람들은 전체 윤곽이 안 잡힌 상태에서 쭉 강의를 들은 후에 의견 개진하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강의 같은 거를 많이 준비도 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 강의 듣는 분들한테 쉽게 이해가 되게 할까 많이 고민을 하는 그 결과거든요. 송 선생님께서 그렇게 우리들한테 요구하기 전에 강의 1시간짜리나 2시간짜리 하실 때 미리 윤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2, 3분 정도 한번 스크린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내가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가겠다. 오늘의 이 메시지는 이거다. 라고 한 후에 이렇게 밟아나가면은 여기에서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요? 미리 이제 우리가 독특법을 좀 하고서 어디를 가면은 훨씬 더 이렇게 이거 왜 이쪽으로 갈까 이렇게 좀 잡히듯이 그렇게 해주시고 하면은 여기에서 가는 잘 끝난 다음에
예, 앞으로 참조해서 진행할게요. 예, 좋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강의할 때, 저는 일반적으로 할 때 매핑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지난번에도 강의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전체 그럼 이렇게 합니다라고 한번 해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좀 더 어느 정도 세부적이냐, 이제 그거는 이제 나오죠. 저는 항상 그렇게 하긴 해요. 왜냐면 매핑이기 때문에 한 번에 빨리 보이잖아요. 파워포인트는 다 돌아가서 다 하긴 어렵지만 매핑은 딱 펼쳐놓고 하니까 방향 제시 딱 하고 이렇게 갈 겁니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뭐 흐름에 대해서 이제 어제도 설명을 하고 하면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중심으로 강의하겠다면은 그 부분을 좀 더 깊게 만약에 아까 내가 이 부분을 볼 때 여러분의 의견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랬으면 더 낫죠. 이 부분 볼 때, 그죠? 이거 보면서 좀 더 보완할 것들이 있으면 사전에 한번 찾아봐라. 이제 이렇게 하면 더 나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제가 앞으로 그렇게 해드릴 거고, 사실은 그런 게 없어도 몸에 배어 있어야 돼.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죠. 이제 저는 이제 이게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거 안 하면 안 되겠죠. 누가 무슨 얘기하면 저는 벌써 그 얘기를 이제 왜 하는지, 그죠? 배경, 의도, 주장들을 찾고, 그리고 그 구성 요소가 지금 맞았는지 찾고 하면은, 구성 요소 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빠진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럼 상위가 구성 요소 4가지가 맞았다 싶으면 하위에는 또 빠진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찾아내 가지고 그 빠진 부분을 찾아서 이제 의견을 개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자리에서 이것을 내가 말을 하면 저 사람한테는 상처가 될 것 같아. 왜? 전문가인데 내가 좀 빠진 부분을 얘기해버리면 상처가 될 것 같아. 그러면 개인적으로 해요. 두 번째는, 그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건 이제 그 뒤에 관계를 생각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혹시 이 부분에서 더 추가 보충해야 될 생각이 없을까요? 아니면 이제 이런 경우를 씁니다. 이 부분이 빠졌어. 근데 이거 빠졌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빠진 부분을 경우로 가지고 묻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라면 이제 자기가 빠진 부분을 경험자이기 때문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어도 알긴 알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부분 이렇게 합니다라고 답변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어떻게 해서 상대방을 공궁에 처하지 않도록, 왼수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예. 그렇죠. 네. 예. 경우의 수로 몰아가면 그 사람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채우게 되죠. 이렇게 이제 의견 개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질문할까 말까 하다가 잘하셨어요. 아주. 네. 좋습니다. 교수님만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만 그렇죠. 네, 사실 더 개진하는 되게 어려운 사실은 그런 미션이에요. 그랬군요. 한 가지 더 제가 질문 드리면 이제 이런 쪽은 실제로 혼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토론한다든지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뭐 요즘 말하는 하브르타라고 하는데 더 확장이 되고 또 팽창이 그렇죠, 되고 당연히. 융합이 되고, 근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여기에 펼칠 수 있는가 이걸 하면서 지금 언어인지 쪽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 설계, 이제 정보가 들어오면, 정보라는 것은 이 중복되고 누락되고 잘못된 3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3가지를 바로잡지 않는 이상은 완성된 정보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토론하는 과정이 있죠.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브르타식이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걸 써요. 학생들이 화면을 가지고도 둘이서 얘기해가면서 지문 하나 놓고, 자, 이거 주제는 나는 인간의 역량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있다가 나는 인간의 역량이라보다는 인간의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럼 역량과 능력 중에 뭐가 더 낫지? 막 서로 하면서 단어를 결정해. 자, 그럼 이제 하위 구성 요소는 뭘로 잡아야 될까? 그러면 하위 구성은 잡는 기준은 뭘로 할까? 이렇게 이제 기존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그걸 맞춰가는 거예요. 굉장히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하브르타의 기본 방식은 쓰고, 근데 아무리 하브르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정보를 설계하는 기술은 없거든요. 질 높은 되겠네요. 그렇죠. 예. 굉장히 질 높은 하브르타의 컨셉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하브르타만 강조했지 사실은. 그럼요. 내 말. 애들이 토론하면 머리에 든 게 없잖아요. 바로 그 점이에요. 전혀 안 돼요. 떠들기만 하고 일상 그 애들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브르타 쓰던 사람들이 상당 시간 쓰다가 거의 중단한 사람도 있고, 부지기수 많아요. 그렇죠. 예, 부지기수 많아요. 청춘대표들. 예. 등기 없는데 나올 게 없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정리를 못해. 그렇죠. 여러분, 토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토론에서 중요한 것은 3가지가 있잖아요. 누가 틀렸는지 찾아내는 거.
두 사람이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손바닥 안등을 말했는데 이 합쳐서 안등이니까 손이잖아. 상위 개념으로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정보가 분류화되어 있을 때 분류 체계를 말하는 거. 이렇게 토론에서는 어떤 경우든 이 세 가지로 나오게 돼 있어요. 답이. 근데 토의는 뭘 어떻게 나올까요? 토의는 한 주제에 대해서 각자가 막 얘기를 하네. 한 주제에 대해서 계속 각자가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거 정리 안 하면 뭐가 돼요? 쓰레기 돼버려. 그래서 토의의 결과는 설계예요. 토의가 되면 무조건 한 주제에 관해서 나온 얘기니까 그거를 어떤 사람은 자 한 주제에 대해서 크게 상위 개념이 3개가 있었어. 그거는. 근데 나온 이야기는 30개가 나왔어. 그러면 30개가 여기다 눌러놓으면 이거는 정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개가 앞서고 나머지는 하위로 내려가야죠. 그럼 하위 30개가 내려가면 여기 10개씩 붙는 다음에 나머지 또 하위 내려간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체계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의가 결과적인 가치를 가져요. 근데 토의 후에 정리 안 했다. 이거 왜 하는지 모르죠. 진짜 아이디어 연결고리 정도밖에 못 얻는 거죠. 그래서 토의는 설계로 끝나고 토론은 발견과 오류와 상위 개념으로 끝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깔끔하게 토의 토론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전국적 홍보 전략 잠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생산형 독서 강연을 할 거잖아요. 네. 이제 리딩 스타쉽은 그래서 생산형 독서가 이만큼 중요하다. 중요성을 이제 막 인지를 시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산형 독서 이렇게 독서를 하면 이렇게 생산이 된다까지는 강연을 하는데 그 이후에 연결해서 그래 이게 중요하다. 생산형 독서를 해야 돼. 라고 인지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저술을 하고 싶어 아니면 학습적이면 또는 시험. 다른 거 시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하는 그런 분야는 또 그 연구를 근데 사실 원리가 나오고 기술이 나오면 그 원리와 기술에 의해서 나머지는 적용이거든요. 그러면 시험 칠 때하고 학습할 때하고 이 설계 기술은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을 접할 때 들어오는 모든 정보가 이해라는 과정을 거쳐서 사고라는 과정을 거쳐서 표현으로 넘어가. 이게 전부예요. 인간의 전부. 살아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인지과학이 결국은 1950년대에 그 미국에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지능은 인지다. 라고 결정을 내리면서 인지과학이 탄생하고 지금 인지심리학 이렇게 나온 건데 결국은 똑같아요. 들어오는 정보를 체계화시켜서 들어오지 않으면 혼란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화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첫 단계가 기준이고 두 번째 단계가 주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구성이라고. 그리고 세부 설계가 들어와요. 이 단계를 따라 들어오는 거죠. 그럼 체계화가 되면 그 다음에 이 체계화를 가지고 창업으로 갈 수 있고 취업으로 갈 수 있고 시험으로 이건 뭐든 다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한다 그러면 정보, 교과서 정보를 어떻게 체계화시키느냐. 정보들을 체계화시켜가는 과정이고 시험에서는 시험 정보들을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암기 효과가 뛰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체계화된 이미 시험에는요. 그 교재 만든 사람이 요약을 잘 해놨잖아요. 번호순을 1, 2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 1. 한국의 역사를 10개로 나눠놨네. 그럼 이거를 다시 내가 3개로 나누고 하위로 풀어야 돼요. 이걸 보고 부호화라고 그래요. 이렇게 방금 말한 인지전략 5가지를 이 안에서 다 쓸 줄 알아야 돼요. 시험 교재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길이가 요약 내용이 3줄로 나와. 그럼 나는 생성화를 해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핵심 단어를 찾아내야 되고 두 번째 이것을 더 줄여서 머릿속에 저장해야 돼요. 이걸 생성화라고 해요. 자, 이렇게 이 5가지 인지 전략이 다 활용되면서 나머지의 결과는 인지 전략 5개가 쓰이고 나면 마지막은 체계화거든요. 그럼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생산형이 어떤 종류든 간에 거기에 적용되는 논리적인 기술, 체계화된 기술은 동일하니까 예, 그렇죠. 그거를 위한 교육 과정이나 교재가 같이 그렇죠. 거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는 저희끼리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기는 얘기하셨나요? 어떤?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했어요. 강사 지금 현재 일자리로 나가는 게 독서 강연 확산하고 일자리, 그 다음에 인지코치 양성으로 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1위에서 여기 그죠? 여기서 일자리가 시작되고 요 일자리가 넘어오죠. 그 일자리 창출에 연결이 있어서 예전에는 몇 번씩 계속 얘기했는데 이게 타겟팅을 독서 강연을 대중적으로 해도 좋지만 우리 기존에도 얘기했잖아요. 너무나 지금 넘치고 있는 독서 지도사 그 대상으로 강연을 타겟팅해서 한다든지 예, 그건 좋습니다. 아니면은 독서 협회, 나름 협회가 있을 거예요, 협회. 그러면 그런 데에 우리가 특강, 리딩 스타쇼나 이런 거만 대중화되면 그런 데에서도 강의 요청이 오잖아요. 그런 데에서 강의를 하고 그런 쪽으로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확산이 되지 않을까? 네네, 독서 지도사 예상. 이거는 일자리 창출이라 해도 돼요. 일자리 운동기관 두 가지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책에는 거의 잡히신 것 같은데 두 가지 관점은 이제 우선순위, 단계적이기 때문에 교수님 다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여기 이제 단계가 여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 단계가 진행되면 자동적으로 뒤에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거 반드시 이걸 해야 돼, 굳이 이걸 해야 돼.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움직이지 않는 부분은 관망에서 이걸 넘어오게 하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반드시 영역으로 전환시키는. 예, 좋은 생각이네요. 그래서 반드시를 생각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제 일단 그 뒤에서 우리가 행사를 하면 이제 관망하는 사람은 그건 이제 그 다음 일이고 우선은 이 모임의 주축이 될 이게 제일 먼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뢰에다가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뭐냐, 객관적인 혜택이 뭐냐, 요걸 지금 제가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여기서 이제 같이 풀어나가는 걸로. 그래서 충분한 혜택을 우리가 무슨 여기서 누구 한 사람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플랫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모든 쉐어를 같이 해나가는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계약서를 정확하게 쓰고 강사는 분명히 혜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업무를 진행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우리가 이번에 그 다음에 진행 절차는 아래 이제 뽑아놨습니다. 잠깐 이거 보고 이제 식사로 가죠. 먼저 진행 절차는 내부 인력 조직 구축이 방금 말했던 거예요. 참여 멤버가 누구냐, 나는 강사로만 활동할 거냐, 나는 정말 여기 어딘가에 방금 말한 지금 이 일 어딘가에는 내가 누군가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못하죠. 예를 들어서 온오프 결합 전략은 우리 본부밖에 못해요. 그죠? 그다음에 생산 결과 전략은 이제 교육 받아야 되고 홍보 전략, 신뢰성 형성 전략은 우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그다음 운영위원회가 이미 좀 잡혀 있잖아요. 운영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나눠서 이제 진행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저희 본부만 중심으로 일을 했어요. 이렇게 일 자체를 이제는 밖으로 펼쳐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함께 일하는 구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동안의 본부 중심의 본부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시스템을 이제 함께 풀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푸는 과정. 그래서 내부 인력 조직이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제 운영위원회 리딩스타 조직은 지금 그 노재성 선생님을 중심으로 조직이 구축되고 대학생 봉사단을 한 10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인의 파견 강사들을 지금 빨리 훈련을 시키는 작업들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국 독서 강연의 추진은 먼저 강사진 구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강연 교재를 한 패턴을 몇 가지로 만들어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이 강연 교재를 가지고 쓰는 것으로. 그래서 그 작업도 이제 같이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 홍보 작업을 독서 관련 기관, 문광부 협조, 기타 도서관별로 공모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되고 강사진 파견 관리죠. 그렇게 해서 강연의 추진이 들어가고 그 다음 리딩스타 토크쇼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안 작성, 저희 기획안은 제가 할 거예요. 조직체 구성, 그리고 장소도 지금 그쪽 거기 역삼 쪽에 사장님하고 얘기 좀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네, 한 군데 더 들어왔어요. 거기는 아예 자기들이 쓰라고 왔는데 아마 돈 달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예 이 리딩 스타 쇼를 가지고 제안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쪽에서 먼저 온 거 그땐 자기 건물 쓰라고 진흥원인데 보니까 사진 보니까 괜찮더라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리고 이제 토크쇼 참여자 모집하고 영상물 배포하는 요게 이제 토크쇼 추진팀에서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제휴기관과의 연결, 문광구 제휴, 저명인사 지원구조, 교보문고 제휴. 요건 제가 이제 주로 추진할 거고 저희 본부 중심에서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인사들 많잖아요. 연결할 수 있는 인사들, 생각나는 인사들을 모아주시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형 독서교육 사업은 현재 인지코치 양성, 그다음 코치 양성 사업 뒤에 쭉 있죠 과정이. 그리고 홈페이지 시스템이 있고 독서클럽 웹 시스템이 있고, 요것도 본부에서 지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을 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일정과 담당자를 전부 설정해서 제 생각은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시간 많이 가면 갈수록 그죠. 이거는 현재 우리 스스로가 몸을 바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결과를 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미 독서라는 것은 이미 기반 문화로 다 되어 있고 다 어떤 누구도 독서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추진해 나가면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원래 이제 토론은 여기서 좀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위에서 다 해버렸고 시간이 또 점심시간이 넘어서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 독서 모임 토요일날 아침에 이거를 할까 하다가 독서 모임에서 이거 하다 보면 또 그 모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 모임 시간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서 모임에서는 독서를 중심으로 해서 클럽 활동이 계속 돼야 되고, 요거는 실제적인 이제 업무 중심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사진들은 강사 교육만 받으면 되고, 업무팀들은 주일에든 아무튼 화상으로 모여서 계속해서 작업을 해 나가서 이 일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 대표님 마감을 해주세요. 워낙 뭐 전체적인 시스템을 잘 짜놓으셔가지고 저도 그 독서 모임이나 독서 쪽에 한 20년 가서 관여를 하고 현재 전국에 독서 플러그에 모든 독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은 우리 만의 기술이잖아요. 교수님 찾아내신 그 기술 자체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역사를 바꾼다는 것이고, 근데 어렵죠. 어려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에 대중화시키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을 그 부분에 이제 우리 참여하신 분들이 좀 고민을 해주시는 게 일반인들이 독서 토론회 오거나 독서 좀 강의 들어와야 하는 좀 더 쉬운 이유, 좀 더 마음이 접근하는. 예를 들어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 하면 네가 수능 시험에 국어 3등급이 1등급을 받을 수 있어서 이게 가능해 이러는 거야. 그 다음에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당신이 김밥집 하시는데 김밥집 한쪽에 벽에다가 책 몇 권 만들어 놓고 거기 독서에 관한 안내서를 설치하면은 손님이 늘어날 수 있어. 똑같은 맛이라 하더라도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좀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식당이지만 그 식당이 한쪽에 책이 몇 권 있는데 이런 책들이 있는데 여기 그랬더니 이게 뭐가 가능하네. 이런 쪽에 관한 거를 사실 이제 은행들이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고, 저도 이제 생각하는 게 지금 시기적으로 분위기나 이런 건 많이 이루어졌고 교수님이 지금 기술도 이제 다 만들어졌고 그것이 기획도 짜여져 있으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좀 더 보려면, 그래서 지금은 어렵다라는 것이 저번에 이제 생산 독서 클럽에 오셨던 분이 집에 가서 어렵다라고 물어봤더니 어렵다. 근데 자기 남편을 거기다가 참여시켜서 대학원까지 등록하지 어렵다고 했을 때 내가 맞다 어렵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나보다 먼저 시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남편들이 우리가 했는데 우리들이 지금 이제 정말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쉽다. 그 다음에 참여하고 싶다, 가보고 싶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이제 리딩 스타쇼가 저희가 확산되면은 거기는 이제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쨌든 학교 성적이 올라간다, 당신이 한 일에 연봉이 올라간다, 사업이 잘 된다. 이런 쪽으로 접목시키는 거를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젠가 대학원에 개신대학원 가서 강의하는데 여자분들은 이제 좋다고 하면서 어려워해요. 근데 남자분들 중에 몇 분은 저한테 이렇게 와서 와 이거 완전히 회사 업무의 짱인 거네. 설계 딱 보더니 와 이게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바로 알아 이게 뭔지. 와 이거 체계화시킬 수 있는 기술은 정말 놀라울 것 같다고 정말 기대가 너무 된다고 막 개인적으로 와서 막 속닥이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거 네 너무 어제 다른 나오분이 그분도 약간 우리 구조 독서 하시는 건데 처음에 그분도 본인 해본 결과가 좋아서 소문 안 내요. 우리도 나만 하고 싶은 강의잖아요. 사실은 이런 사람 소문 안 내요. 그거가 하나가 저기고요. 그분은 민사고 애들을 중심으로 설명하는데 민사고 애들이 문제를 많이 아픈데요. 독서를 많이 했잖아요. 대신에 기술과 그러니까 원리 중심으로 뚫어서 그걸 할 줄 알면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된다는 개념에서 목표가 이제 그런 아이고 저희도 이제 유사한 개념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대중화적으로 우리가 키우겠다라는 게 이제 목표니까 그런 거 해서 지금 이제 변 대표님 말씀하실 때 아이디어는 아주 쉬운 책 있잖아요. 아예 저학년 책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하는 설계를 딱 해보는 거죠. 한번 해보는 연습을 내가 한 번 해서 내가 평균 두세 번만 하잖아요. 그럼 자신감 확 붙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도 방법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학습, 시험 이런 거 했을 때 좀 어렵다고 느끼는 게 책도 일반 독서하고 문학 독서, 자기 개발서, 전문서적의 구조만 그것만 알아도 핵심 파악 잘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대부분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내부분들 그거를 먼저 세분화시켜서 먼저 전달하는.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이런 거예요. 언어 인지 기술의 기술이 완성된 게 지금이라고. 예, 계속 지금 10여 년 전부터 계속 바뀌고 바꿔서 지금 이제는 거의 고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이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가지고 이제 교재로도 만들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은 계속 바뀌었어. 언어부터 시작해서 구조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가 그 시점이에요. 이제부터는 이제 적용점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습득한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과제입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오늘 모임은 이제 오늘과 내일의 학교하고 우리가 관리 시스템이 분리되면서 우리가 우리끼리 이제 이걸 진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사실 저희가 말씀 못 드렸는데 오늘과 내일 쪽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강사들 지금 여기 수료했던 많은 강사들 있잖아요. 그 강사들을 전부 이렇게 모아서 못했어요. 근데 이번 이제 그 진로 진학 쪽에서 하는 쪽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분리가 되면서 현재 여기 졸업한 사람들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와서 일할 수 있는 이제 터전이 된 거죠. 그리고 독서 지도사들까지 다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이후에 모임은 우리 강사진들 모임을 둘로 나눌 겁니다. 하나는 강사들 모임하고 하나는 실무 업무 모임. 그러니까 실제 이제 업무에 참여하는 분들하고 강사로만 참여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둘로 나눠서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